자, 저는 이렇게 패턴을 지금은 소매폭이 넓으니까 25에서 30cm 여유를 두고 평소에는 한 20cm 정도 폭만 두고 이렇게 반 접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선이 되고 위에서 5cm는 기본입니다. 소매산 높이부터 구해야 되는데 앞진동 더하기 뒷진동 나누기 3을 해보면요. 지금 소매산이 18.6이 나옵니다. 너무 높죠? 이렇게 높으면 소매폭이 좁아서 옷은 이쁠지 모르지만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기 1.5 정도를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17.1 얼마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17만 하겠습니다. 팔꿈치선은 여기서부터 32cm 공통적으로 해주시고요. 총 기장은 겨울 옷이고 외투이기 때문에요. 좀 긴 게 좋습니다. 보온성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 소매 기장은 55cm인데요. 57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선을 그으신 후 앞진동 둘레 길이가 27cm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소매산 높이에 앞진동 길이만큼 점을 찍어 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뒷진동은 29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각선 29 되는 곳에 점을 찍고 선을 그어 보세요. 폭을 재어 봅니다. 지금 약 44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옷은 여러분 이제 가슴 둘레가 크면 50cm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큰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큰 게 싫으면요. 옆선을 조금 정도는 줄여줄 수 있고 또는 불편하더라도 소매산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몸판 패턴에서 품을 줄이든지 진동 깊이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줄어듭니다. 평소보다 0.5 크게 양쪽에 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5.5씩 나가는데요. 지금은 6cm씩 점을 찍었습니다. 요 점보다 0.5 짧게 앞판 쪽에 점을 찍으시고 저는 그러면 5.5가 되겠네요. 또 요 점보다 0.5 또 짧게 그러면 5cm가 되겠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자로선을 긋죠. 요 자로선 그은 것보다 0.2 내지 0.3 정도 크도록 곡자로 그어보세요. 너무 크게 그리시면 옷이 너무 커집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보다 0.2 내지 0.3 정도만 커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가 같이 넓어집니다. 가운데쯤 점을 찍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진동 둘레 길이를 재어보세요. 몸판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3cm가 더 큰데요. 패딩이기 때문에 오그리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판이랑 약 1.5 정도 차이가 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으로 0.4씩 폭을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0.4. 전체 길이가 몸판 진동둘레랑 차이가 한 1.5 정도만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얘가 많이 크다. 그러면 양쪽으로 조금 줄여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레 길이와 몸판과는 1.5 정도로 맞췄습니다. 저는. 그러면 요까지 나가는 치수랑 맞추어서 점을 찍고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여기도 줄이는 만큼 이렇게. 자, 이게 소매 패턴 기본이고요. 이제 양쪽으로 소매를 줄여준다면 한 장 소매가 됩니다. 두 장 소매를 못 그리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줄여보세요. 자, 만약에 양쪽으로 한 6cm씩 정도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장 소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장 소매로 만들 겁니다. 두 장 소매는 큰 소매랑 작은 소매로 나누어지고 이 디자인은 큰 소매도 또 절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매가 총 3쪽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입니다. 나중에 앞쪽에 있는 곳이 큰 소매가 되고요. 뒤쪽에 있는 소매가 작은 소매가 됩니다. 합쳐서 두 장 소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한 장 소매와 두 장 소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한 장 소매는 양쪽 끝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옆선이 사선이 되는 거고요. 두 장 소매는 그 폭을 줄여주는 것을 양쪽에서 들어오지 않고 큰 소매와 작은 소매 사이에 넣어줄 겁니다. 나중에 패턴을 그려보면 큰 소매는 너무 크고 작은 소매는 너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패턴을 처음부터 좀 조정하는 거예요. 큰 소매 너무 크니까 작은 소매에 좀 옮겨줘야 되겠다. 보통은 2.5cm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패딩 원단일 때는
품이 크죠? 그럴 때는 3cm를 자르세요. 앞판에 3cm 잘라서 이만큼을 뒷판으로 쭉 밀어서 뒷판을 늘려주겠다. 앞판은 줄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지고 이 선이다. 얘가 쭉 밀려오면서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 요만큼 올라갔죠. 올라가는 만큼 똑같이 올려서 곡자로 똑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 붙였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요. 소매부리는 에서부터 이까지. 이거는 없는 치수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보고 지금부터 계산하시는 거예요. 두장 소매는 팔꿈치 선에서 살짝 라인이 들어갑니다. 0.7 들어오세요. 0.7. 이 선 아니고 이 선이겠죠. 곡자를 머리를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어서 머리가 위쪽으로 가도록 한번 이렇게 옆선을 슬림하게 그려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 소매부리는요 이렇게 큰 옷은 품도 크지만 부리도 같이 큽니다. 저는 특히 소매에 견장을 달았기 때문에 좀 넓어도 이쁩니다. 자, 소매부리를 저는 30cm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30을 빼보세요. 그러면 남는 치수가 12.5 내지 13 정도가 되는데요. 이만큼 없애주면 됩니다. 이 없애는 것을 큰 소매와 작은 소매 사이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 경계면이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들 요 경계면 있죠. 보통 얘가 일반 원단으로 만든다면 여기에서 한 1c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품이 크니까 여기서 약 3cm 정도 옮기세요. 경계면에서 한 3cm 정도 옮기세요. 이렇게 긋습니다. 좀 전에 없애줘야 될 이 치수를 이 기준선으로 좌우 반반 나누어 주세요. 요 점에 닿이도록 이렇게. 이 부분 나중에 없어지는 부분. 없애고 나면 큰 소매 하나, 작은 소매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경계면이에요. 자, 요 소매에서 0.5cm 처지고 여기서 1cm 위쪽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1.5cm의 사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만나야 되니까 0.5cm 아래. 여기는요, 이것보다도 더 올라가세요. 1.3cm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요 폭과 요 폭은 0.3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자세한 거는 인강에 들어오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길이를 재어 보시면 요 치수랑 재어 봤을 때 저는 30cm가 나옵니다. 제가 큰 소매는 또다시 두 군데로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직선보다도 한 1cm 정도 휘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패턴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되죠. 소매는 슬리브입니다. S1, S2, S3 그리고 이 부분은 잘라준다. 이렇게 가위 표시하시고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 색깔을 배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중심선에서 0.5 이동한 곳에 너치 표시를 해두세요. 요 경계면 너치 표시하세요. 정말 중요한 표시입니다. 자, 소매가 좀 넓더라도 바이어스 싸면서 당겨지니까 조금 오그라들고 그리고 저는 소매에 견장을 달았습니다. 요 위치는 보통은 소매 밑단에서 4cm 정도 올라와서 단추를 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원단이 두꺼울 때는요, 좀 더 올라와도 되겠죠. 그래서 5cm 올라왔습니다. 옆선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5cm 올라와서 견장의 폭은 4cm로 두겠습니다. 자, 5cm 올라와서 4cm 폭. 나중에 여기에 달아서 여기에 단추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치면요. 여기 옆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추는 이렇게 뒤쪽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선에 끼워 놓고 이렇게 뒤쪽 큰 소매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분리시킨 거 보이시죠? 여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디자인상. 큰 소매는 패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안쪽에 작은 소매는 그냥 한 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장 소매 끝났고요. 그 아래에 칼라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뒷목 둘레 치수 저는 9.5, 앞목 둘레 14cm 나왔고요. 단추 낸단 부분 3cm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 부분을 단추를 채워보면 이렇게 겹쳐졌죠. 단추 낸던 부분만큼 여기가 겹쳐져서 보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목둘레는요, 중심보다도 앞쪽에 3cm가 더 나가 있는 겁니다. 칼라 높이는 6cm로 하겠습니다. 보통 6에서 7cm 정도 하시면 되고요. 끝나는 점에서 위로 2cm 점을 찍으세요. 곡자로 요 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휘어졌는 곳에 다시 점을 찍어 보세요. 14cm, 3cm 이렇게. 처음에 맨 아래 선에서 그었는 선보다 1cm 정도 놓고 이렇게 1cm 꺾였는 점에서 요 폭보다 0.5 짧게, 즉 저는 한 5.5 정도가 되겠네요. 뒷목점까지는 그대로 평행되게 그려주시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세요. 반반 정도로 와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연목점이고요. 너치 표시하세요. 여기는 안목점입니다. 너치 표시하시고요. 골선으로 재단을 해줄 것이며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리고 복사를 하실 때는 기초선을 같이 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B1이고 그 바로 옆에 B2를 그려주세요. 이 부분은 MP를 시켜줄 겁니다. 여기가 골선이 됩니다. 이만큼이 안단이 된다는 뜻이죠. 나중에 주머니 위치 서로 너치끼리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잘못 그린 거예요. 이 아래쪽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식서 표시해 두시고 빈 공간에 F2를 그릴 수 없습니다. 다른 종이 한 장에 그리세요. 자, 비필점은 1cm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맞춰서 그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MP 주머니 입구 너치 표시하시고 주머니 모양을 같이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벗겨주세요. 여기 주머니 보시면 손바닥 부분에 한 판으로 연결되어 있죠. 절개선이 없죠. 패턴을 그렇게 처음부터 재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패턴은 잘 보관해 두세요. 밑단은 그냥 일단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MP가 들어가 있는 쪽은 항상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꺾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잘라내세요. 살짝 살을 채워서 잘랐습니다. 앞판은 안단 부분 골선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두시고 한 번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안단이에요. 자, MP가 있을 때는 MP부터 먼저 시켜주세요.
여기 꺾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살을 채워 넣으시고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꺾인 부분이 있으면 살을 채워 넣으세요. 이 부분은 만약에 많이 뾰족하다면 살짝 깎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적당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여기 비피점 끝나는 곳에 너치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주머니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표시하기가 좀 힘든데요. 살짝 접어보세요. 접어서 너치 표시하시고 여기도 살짝 접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양쪽. 자, 이렇게 모두 잘라놓고 앞판과 뒷판 옆선 길이를 재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어색하다면 이제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좀 어색하죠, 지금. 앞처짐에서부터 뒷판까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채워주세요. 이제 요 선은 아니고 요 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 있는 거는 나중에 바로 초크로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 표시가 있는 거는요 좀 너치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추 위치에요. 접으시고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또 확인해 봅시다. 옆선 허리 위치 맞고 요까지 끝까지 길이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트 폭 때문에 2.5 처음부터 올렸잖아요. 우리가 다트 폭을 접으면서 지금 MP를 시키면서 위에 올라가 있던 부분이 내려오면서 허리선 위치가 맞는 겁니다. 앞뒤판 어깨도 붙여보세요. 어깨 붙였을 때 이 부분이 자연스러운가 확인을 해보세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본 패턴이 뒷판 B1, B2 이렇게 붙어 있고요. F1, F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BP점끼리 서로 맞춰 보시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칼라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 옆선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돌렸을 때 그 자리에 가는지. 자, 그리고 그 옆선이 앞판에서는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 옆선을 갖다 대고 또 쭉 돌려보세요. 했을 때 여기 너치가 여기 중심에 오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3cm가 낸단 부분이랑 길이가 같은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서 길이가 잘못됐으면 칼라 길이를 좀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셔야 돼요. 이제 소매는 이렇게 생겼죠. 나중에 이렇게 맞춰서 봉제를 해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꺾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소매통이 엄청 넓은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대충 어떤 형태인지 또 얼만큼 넓은지 종이 패턴으로 대체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관해 놓으세요.